자, 예, 두 번째 단원에서 섹션 2의 수의 표현, 여러분들 교재 39페이지입니다. 수의 표현에서 이제 로그 함수를 통한 이제 수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따로 이제 어떤 수의 값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진법 같은 이런 기본적인 수의 표현보다는 로그 함수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 연산의 특성들을 이용하는 문제가 간혹, 자주는 아니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간혹 이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새로 바뀐 교과 과정에서 지금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 부분들이 내용에서 빠졌거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논술 문제에서는 기초적인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에 관한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서 이전 교과에 나왔던 그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특성들을 갖다가 확장하는 문제로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 출제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수능 문제는 여러분들의 교과 영역 내에 가둬지지만 논술 문제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 최근 이제 성향으로는 가능한 이제 교과적인 영역 내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요, 올해 출제된 문제들을 보고 하면은, 그 교과적인 어떤 주제의 요소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서 출발을 하는 거지, 문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 자체가 교과적인 내용으로 한정되어지진 않습니다, 논술 문제는. 심층면접 문제도 그렇고. 알겠지?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런 확장된 내용들을 포함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 실제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걸 이제 수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도,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도 보게 되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물론 이제 로그 함수는 x 이퀄 제로인 경우를 제외하고, 로그 x에 대해서 x 이퀄 제로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1대1 대응 함수예요. 그치? 이 1대1 대응 함수를 가지면, 어떤 1대1 대응 함수를 가지게 되면요, 모든 실수에 대한 수의 표현을 다 변형이 가능한 함수들인 거야. 아까는 우리 사실 이 진법이라는 책에 있잖아요. 응? 여러 가지 다양한 진법의 체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함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법에서의 어떤 수의 값들을 진법의 변형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유일한 수 또 다른 하나로 대응시키는, 수의 어떤 값은 그 진법 체계 내에서, 아까 전에 우리 마지막에 했던 게, 어떤 수에 대한 표현은 어떤 진법 체계에 대해서 유일하다고 그랬지 지금. 그치? 그 얘기는 어떤 십진법에서의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실수값, 십진법은 소수 이하까지 내려가서 십진법의 어떤 특정 값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진법에서의 어떤 특정 값에 항상 1대1로 대응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결국은 이러한 진법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일종의 하나의 함수라고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야. 1대1 대응 함수. 이런 함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수를 또 다른 수로 바꾸어서 특정 목적하에, 아까 전에 팩토리얼 진법 같은 것처럼 특정 목적하에 다른 수 체계로 바꿈으로 해서 조금 더 어떤 편리한 수학적 계산이나 수학적 연산들을 해내도록 목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로그 함수야. 로그 함수는 모든 실수값들을 여하튼지 어떻게 하게 되네? 1대1로 대응하여서 y축에다 대응시키지. 그치? 무한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 로그 함수는 또 어떤 그런 편리한 점이 있느냐? 왜 이렇게 그러면 복잡한 함수를 사용하느냐? 로그 함수는 작은 수의 변화에는 민감하고 큰 수의 변화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진법상에서 상용 로그를 생각해보자. 십진법상에서 10의 값은, 로그 10은 y값에서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 1이 되어지죠? 로그 100은 2가 되어져. 그러면 십진법상에서 10에서 100까지의 변화를 로그 함수에서는 얼마큼의 변화로 바꿔주게 돼요? 1에서 2까지의 1의 변화만큼으로 바꿔놓지? 자, 10에서 100까지면 90이 변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100에서 1000까지의 변화를 봐봐. 로그 100은 2죠? 로그 1000은 3이지? X축 상에서 얼마가 변했어요? 100에서 1000으로? 900이 변했어요. 아까 전보다 10배가 더 변했지? 큰 수의 영역에서 10배가 더 변했어요. 근데 Y축의 값은 똑같이 어때요? 로그 100과 로그 1000 해가지고 2에서 3으로 변한 거 똑같이 1 변했단 말이야. 자, 로그 함수는
정의역상의 값들을 어떤 실수의 값들을 갖다가 실수의 값의 변화에 있어서 특히 실수의 값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값들에 민감하고 어떤 값들에 둔감하다? 작은 값의 변화에 민감하고 큰 값의 변화에 둔감하도록 반영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좀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연계 쪽에서 이런 것들을 흔히 사용하자면 인문계 수리노설 같은 경우 하다 보면은요 경제학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로그 함수에 대한 응용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 로그 함수 지표의 응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실제 우리가 과학적 사실이나 인문학적 사실들 사회과학적 사실들을 법칙화하는 데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에 대한 행복도라는 걸 만족도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100원의 소득이 100원 너무 작다. 그치? 100원은 요새 돈도 아니지. 한 100만 원의 용돈의 증가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한 달 용돈에. 여러분들이 한 달 용돈에 100만 원이 증가하면 이건 어때요? 그냥 그래? 있는 등 마는 등? 어디 가다 잊어버려도 아쉽지 않은 돈이야? 100만 원이면? 그냥 뭐 흘렸거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아니면 떨어져 있는데 죽기 귀찮아서 안 죽고? 100만 원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이 조금 더 벌잖아. 그치? 근데 나한테 100만 원은 여러분들보다는 그 100만 원의 소득 증가가 그렇게 실제 소득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정도는 아니야. 또 소득이 하루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한테 100만 원에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득 증가는 큰 의미가 없지. 즉 소득의 증가에 따른 만족도는 현재 소득이 작은 사람한테는 똑같은 양적 변화를 하더라도 현재 소득이 작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크게 만족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 현재 소득이 굉장히 큰 사람한테는 어때? 같은 양의 소득의 증가를 하더라도 그치, 만족도의 변화는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이런 소득 증가에 따른 만족도를 갖다가 개인 소득에 따라서 X축에다 쫙 놓고서 만족도의 변화를 갖다가 살핀다고 한다면 어떤 함수가 가장 유리하겠어? 적절하겠어요? 로그 함수가 적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도 지수, 행복도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행복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행복도 지수의 변화들은 소득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 그런 이제 지표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학에서 감각.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배버의 법칙 있죠? 그치? 배버의 법칙 보게 되면은 로그 함수의 지표 형태로 변하죠? 자극의 변화에 대해서. 동일 자극량의 변화에 대해서 최초의 자극에 대해서 같은 양의 반응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자극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자극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 역치 이상의 자극에 대해서 1차의 반응 외에 그 다음 반응이 나타나기 위해서 훨씬 더 큰 자극이 주어져야 되지. 그치? 외부가 조용한 상태에 있을 때는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귀에 잘 반응해서 들리지만 외부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에서는 그 2차의 반응, 그 소리를, 외부의 소리를 더 또 다른 소리를 갖다 감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자극들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런 변화들을 갖다 생물학적으로 배버의 법칙으로 수열해서 수식화해서 만들어 보게 되면은 자극의 크기는 산술적으로 변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의 크기는 어떻게 되게 돼? 그 자극에 대해서 로그 함수로 비례해서 자극의 크기가 변하게 돼. 지구과학에서 별의 등급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과학에서 별의 등급 체계도 어때요? 별의 등급이 5등급 감소할 때마다, 그치? 별의 밝기는 100배씩 증가해야 돼요. 100배씩이야. 즉, 등급은 산술적으로 변화하고, 그치?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되게 돼요? 별의 밝기는 100배씩 곱으로 변하죠? 10등급 차이면은 별의 밝기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00배 차이 나는 겁니다. 5등급 차이면 100배 나고. 즉, 별의 밝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하지만
그것에서 별의 등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산술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작게 변하게 돼 있다고. 그치? 그러면 별의 등급은 별의 밝기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취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로그 함수를 취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함수상의 특징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의 값들을 변화시킴으로 함수라는 게 결국 수의 값을 변화시키는 거잖아. 그치? 어떤 특정 목적 하에서 혹은 어떤 특정 규칙에 따라 변화시키는 거야. 이것도 역시 이런 함수라는 것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수의 값에 대한 표현 자체를 특정 목적 하에서 변화시켜 주는 거야. 표현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같은 것들. 자, 이렇게 조금 더 수의 체계에 대한 표현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함수라는 것까지도 확장해서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함수, 로그 함수상의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지수의 성질에 의하여 2의 x제곱이 8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3이지만 2의 x제곱 이퀄 5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유리수 범위 내에는 없다. 자, 일반적으로 뭐 해가지고 쭉 쓴 거는 이거 로그 함수에 대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상호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지수와 로그의 상호 관계를 이용해서 로그 함수를 이제 정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쉬운 거 하는 로그 함수의 정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미술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어져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지금 교과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건 배운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어서 지표와 로그 함수, 로그의 지표와 가수에 대해서 따로 배웠어요? 들어는 봤어?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빠진 부분이거든? 그런데 지금 제시문과 같은 아주 간단한 지표와 가수에 관한 설명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문제화 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떤 건지 봐봐. 자, 임의의 양수 x는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서 x 이퀄 a 곱하기 10의 n승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건 앞에서도 우리 좀 봤던 내용이야. 그치? 응? 10의 거듭제곱 0, 뒤에 0이 쫙 나오도록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식의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x는 로그 a 플러스 n 로그 10이죠. 곱은 플러스를 변하니까 로그 취하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돼요. n 로그 10 플러스 로그 a, 로그 x는. 자, 이렇게 취했었을 때 지표 가수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때 이렇게 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후에 정수로 떨어지는 n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표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지표. 그러면 이때 이 n 지표는 이 값 x에 뭐하고 관련되어 있겠어요? 자릿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로그 함수를 딱 취했는데 로그의 정수 부분 나와 있잖아. 앞에. 로그 함수 딱 취했는데 로그 값을 딱 구했는데요. 로그 값의 앞쪽에 정수가 쫙 붙어 있어. 그리고 소수 이하로 또 쫙 내려가고 있어요. 이 앞에 정수가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응? 소수 이상의 정수가 나오는 부분은 그 원래 로그 함수를 취하기 전의 값에 자릿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100이다. 100이다 그러면 1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 뭐 나와? 2 플러스 0 나오겠죠, 이거? 그치? 2 플러스 0 나와. 그래서 x가, 로그 x가 2라고 하는 것은, 그치? 요 x의 자릿수가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쵸. 10의 2자리에, 두 자리에서. 그치? 100의 자리 이상, 1000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100의 자리에서. 알겠지? 그것의 최소 자릿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로그 a는 자릿수를 빼고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10보다 작은 수야. 알겠지? 1과 10 사이의 수야. 그러니까 로그를 취해도 얘는 0보다 커, 1보다 커, 작어. 로그 a는 1보다 작지? 즉, 정수인 부분과 그 다음에 소수인 부분, 정수인 부분과 소수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놓는 겁니다. 자릿수로 나눠서. 10의 거듭제곱 표현을 통해 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이때 n을 갖다가 우리가 지표 뒤에 붙는 이 로그 a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가수라고 이렇게 불러요. 소수에 해당하는 부분. 알겠지? 자, 그리고 사실 이것도 그냥 보면은 로그 x에 대한 지표와 자릿수와 그것의 나머지 값들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긴 하지만, 나머지 값들에 대한 어떤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도 이렇게 연산하는 거 있죠? 지금 로그 취해가지고 곱의 연산해서 따로따로 갈라놓는 거. 이것 자체도 사실은 또 하나로, 함수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표 함수를 하자. 로그 x에서 쥐표를 취하는 함수를 fx라 하자. 로그 함수에서 가수 로그 a를 끄집어내는 함수를 함수 gx라고 하자. 좀 쓸데없는 것 같긴 하지만 특정 목적하에서 어떤 수를 갖다가 분석해서 따로따로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함수란 뭐다? 일종의 채다, 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수학적 도구이다. 알겠지? 지표 함수를 fx, 가수 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러면 로그 x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fx 플러스 gx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서 gx는 로그 a가 될 테고 fx는 여기서 해당하는 n이 될 테고. 이렇게 어떤 특정 기능의 연산들까지도 어떻게 하는 게 함수화시켜서 우리가 다룰 수 있고, 논술 문제에서는 이런 이제 변형들에 대해서 좀씩 익숙해져야 돼. 읽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접근하는, 수학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어떤 방식들을 소개할 때. 자, 논제 1번은 로그 함수의 계산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쉽게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한번 그거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꼬이면, 중간에 이제 해석하는데 꼬이면은 좀 이제 망가질 수가 있어. 주의 있게 한번 보시고요. 논제 2번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가수를 gx라고 하자. 자, 함수로 만든 거야. 가수를 뽑아내는 함수를 gx라 하자. 즉 소수 부분 로그 함수를 취했을 때. 자, 수열 로그 a에는 공차가 t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게 논제 1번의 내용을 여기 차용한 겁니다. 수열 로그 a에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다만 d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이다. 이 공차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g의 a의 22, 즉 a의 22번째 항의 가수. 알겠지? a의 22번째 항의 가수와 a의 두 번째 항의 가수의 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문제 2번. 문제는 짧지만. 사실 그냥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바로 감잡기가 힘들지, 이거. 지금. 그치? 자, 로그 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에 관한 정보부터 뽑아내야 돼? 지금 여기 지표 가수 문제잖아. 그쵸? 일단은 뭐에 관한 정보 뽑아내? an에 관한 일반항부터 구해야 돼요. an에 관한 일반항. 그리고 그 an에서 로그를 취했을 때 지표와 가수에 관한 이야기로 함수로 따로따로 분리시켜야 되고. 얘가 로그 a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초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a1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로그 a1을 초항으로 하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서 뭘 없애줘요? 로그를 없애주는 거야. 알겠지? 로그를 없애주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an의 일반항을 구하고, 그 an의 일반항에 대해서 지표함수와 가수함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 이제 d의 값이 포함되어 있을 테고, d의 값들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식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an에 대해서, 로그 x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이제 지표 함수를 가수 함수를 줬지만, 이제 지표 함수까지도 가정을 하자. 그래서 로그 a에는 지표 함수 fx 플러스 fan에 대해서 g의 an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치? 지표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gx는 가수 함수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게 지금 로그 A의 22하고 로그 A의 2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문제 힌트로 주어져 있죠. F의 A의 22 마이너스 플러스 G의 A의 22 이퀄 F의 A의 2 플러스 G의 A의 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위식에서 아래식 빼면 되죠. 그치? 위식에서 아래식 빼면 FA의 22 마이너스 FA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요거 빼면 문제에서 준 힌트 때문에. 그치?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그리고 이때 요 두 식을 빼게 되면 결국 로그 A의 2분의 A의 22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AN의 일반항을 구해내게 되면 AN의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죠? 그치? 결국은 A1과 N에 대한 어떤 N과 D로 이루어진 어떤 식들이 여기에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정리해보게 되면 이게 D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가. D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D에 관한 식을 정리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여기서 D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D의 값이 뭐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1과 문제에서 0 사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지표의 값들의 차이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특정 값으로 나타내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자, 요 두 수의 차를 갖다가 그냥 우리 K라고 해봅시다. 얘는 뭐가 돼요? 이거 정수죠, 정수. 왜냐면 지표를 뺀 거니까. 그치? 얘는 정수야. 정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한 게 뭐가 돼야 돼? 지금 요거의 로그 J를 취해가지고 A2와 A22를 비율 값에다가 로그를 취한 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실제로 요걸 해보게 되면 요 부분이 좌변이 뭐가 나오냐면 좌변이 20D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 일반항 구해서 해보면 알겠지? 공차가 D라는 조건이고 A1이라는 초항 가정해가지고 일반항으로 바꿔서 요 로그 계산해보면요. 요게 20D가 나오게 돼요. 20D가. 그래서 20D 이퀄 K-2분의 1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돼요. 20을 넘기게 되면 20분의 K의 마이너스 4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D가 0과 1 사이라고 그랬어. D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이다. K가 최대일 때 D가 최대일 때 K도 최대가 되겠지? 그치? 정수 K로서 0보다 작도록 이 전체 값이 0보다 작도록 만들어주는 최대의 K 값은 뭐가 나오게 돼요? 0. 최대의 K 값은 0이 되나? 그치? 그 다음에 최소의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정수로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치? 정수 마이너스 1보다 큰 최대의 K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두 개의 K 값을 실제로 여기다 대입해서 나오는 D가 뭐가 되게 돼? D의 최대 최소가 되게 되죠. 왜냐면 K가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알겠지? K가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정수 조건을 만족하는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거꾸로 그 K의 최대 최소값을 넣게 되면 실제로 D의 최대 최소값이 나오겠지? 왜냐면 0과 마이너스 1은 D의 최대 최소가 아니죠. D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수의 범위만을 준 거고 문제에서. 알겠지? 수의 범위만을 준 거고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실제 D의 최대 최소값은 실수로서 최대 최소값은 요 K값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야. 약간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 마치 뭐 순환 논리 같죠? D의 범위에 의해서 K가 결정되고 K를 다시 집어넣게 되면 D의 실제 범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순환 논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 D의 영역이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D의 그냥 대충의 범위야. 실제로 0.1과 뭐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0.4 사이에 있다. D가 실제로는 그런데 뭐 D가 1부터 100 사이에 있는데 문제에서는 1부터 1000 사이의 범위에 D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에서 가능한 정수 조건, 지표로서의 정수 K에 대해서 지표 계산하는 정수 K의 조건을 가지고서 최대 최소를 논하라는 이런 수론적인 문제입니다. 수의 성질에 관한 문제. 알겠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요에 관한 내용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하고요. 사실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하게 얘기는 아니고 앞에서와 같은 그런 지표 가수와 로그 함수와 일반적인 수열과의 상호 관계. 로그 함수에서의 등차 수열은 결론 얘기하면은 문제 1번의 결론이야. 로그 함수가 등차 수열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면 원함수는 반드시 어떠한 함수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등비 수열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 수학적 사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표 가수에 관한 내용 요거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자, 설문지 마무리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고 내년에 봅시다. 1년 후에. 이건 등비 수열에서 연말 잘 보내시고요. 등비는 위치예요? 로그의 비? 로그 함수의 비? 그치,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도 결국 일반항 구하면 10의 n승꼴로 나오게 돼요. A1 곱하기 10의 몇 승 이런 꼴로 나오게 돼요. 근데 저거를 굳이 AN의 일반항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빼도 되잖아요. 어차피 저거 근데 요거를 계산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거요? 그거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로그 A의 22가 로그 A1에다가 공차를 21번 넣어보잖아요. 로그 A1 플러스 21 D고 로그 A의 2는 로그 A1 플러스 D잖아요. 두 개 빼면 어차피 로그 A1 없어지고 20D만 남거든요. 그치? 굳이 문제의 등차 수열이라고 써서 이거를 여기서 그냥 빼겠다? 그냥 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서 A1 플러스 N-1D 이용해가지고 그치? 여기 22 넣고 여기에 2를 넣어서 그냥 해도 돼.